여러분 혹시 지문 분석, 선지 분석만 했다고 만족하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이 분석한 내용을 다시 꺼내지 않으면 실력은 늘지 않습니다.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분석했던 내용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꺼내야 하는 거, 여러분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지문 분석과 선지 분석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새로운 지문에 적용을 못한다? 그럼 완전 시간 낭비하는 거죠. 정말로 영어 실력을 늘리고 싶다면 레벨 4 적용 단계에서 정말 많이 깨져봐야 됩니다. 내가 빈칸을 보고 떠올려야 하는 행동 원칙, 지문을 분석했던 흐름, 선지 판별의 기준들을 필기 없이도 여러분이 떠올려 보고 새로운 지문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야 진짜 실력이 느는 겁니다. 오늘 수업 따라오면서 여러분 짜증나고 머리 아프고 내가 저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 한 번만 딱 감고 수업 전에 이제까지 레벨 1, 2, 3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적용해보고 선생님과 비교한 후에 백지에 한 번만 복습을 해본다면 여러분 등급이 안 오를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분석했던 내용을 실전에 써먹는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의상 우리가 공부했던 26년도 수능 34번 지문을 칸트 지문이라고 하고요. 오늘 새롭게 적용할 26년도 9월 33번 지문을 숲 지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칸트 지문에서는 총 3가지를 분석했습니다. 빈칸 분석, 지문 분석, 선지 분석이죠. 이 3가지 분석을 오늘 새로운 지문에 하나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운받았던 교재 있죠? 반드시 레벨 4, 이 적용 페이지에 가서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고요. 선생님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아직 이 교재 다운받지 않은 학생은요,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와서 자료 다운받고 오세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 33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밑에 칸트 지문과 비슷한 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풀어보고 오신 거죠? 선생님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34번 우리가 빈칸을 보고 가져야 하는 태도부터 빠르게 복습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빈칸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빈칸이 포함된 문장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충분히 시간을 써야 됩니다. 이 문장 자체가 목적지거든요. 그래서 목적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찍어야 헤매지 않습니다.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빈칸 문장 우리 빠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러한 법들이 그들로 하여금 금지시킨다면 그들이 어쨌거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을 금지시킨다면 그렇다면 그 법은 빈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여기서 3가지 포인트 잡았습니다. 첫째, 지시어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것 찾기. 특히 여기서 such laws, 그러한 법들이 이 문장에 주어잖아요. 그럼 이 글에서 이러한 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잡아야겠죠. 댐도 마찬가지로 얘가 뭘 가리키는지 알아야 우리가 빈칸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되는 포인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빈칸 앞에 낫이 있는 것이었죠. 우리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이 빈칸에 대한 근거는 명확하게 잡았는데 낫을 보지 못해서 거꾸로 답을 고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은 여러분의 이런 실수를 노립니다. 그럼 우리가 3번째로 잡아야 하는 포인트는 무엇이었죠? 네, 뼈대 잡기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빈칸이 길어지는 경우는요, 여러분 시험지 빈 공간에 이 뼈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만약 어차피 이성적으로 선택하지 않은 행동을 법이 하지 말라고 금지한다면 그 법은 뭐뭐일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새로운 지문을 적용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빈칸이 포함된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compared to other ecosystems. 다른 생태계랑 비교했을 때 이 숲이라고 하는 것은요, are relatively diverse. 상대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대요. 하지만 이것은요, 반드시 빈칸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래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칸트 문장에서 찾았던 포인트를 이 문장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라는 대명사 먼저 확인했어야 됐고요. 빈칸 앞에 not 확인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빈칸이 길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빈 공간의 정리를 간단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this가 받는 건 뭐예요, 지금? 앞문장에서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는 거죠. 즉, 정리하면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는 이것이 반드시 빈칸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칸을 볼 때 대명사 확인했고요. 빈칸 앞에 not 확인했고요. 찾아야 하는 뼈대까지 정리하면서 명확한 타겟팅을 했습니다. 이어서 칸트 지문과 이 숲 지문의 지문 구조 분석의 공통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4번 지문 레벨 2를 분석할 때는 빈칸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법이라는 게 과연 이 글의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을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병렬 구조 확인했습니다. 아, 이 칸트라는 사람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과 평화와 그 다음에 자유를 궁극적으로 보장해주는 수단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게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법적인 체계에 의해서 규제가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러한 법적인 체계만이 사람들을 화목하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이야. 여기까지 글이 잘 나가다가 하이버가 나오면서 글의 흐름이 반전되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해소하죠. 그의 이러한 믿음은 뭐에 근거한 건 아니었어? 바로 인간 본성에 대한 긍정적인 것에 근거한 건 아니었어 하면서 오해 해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진짜 근거를 제시하죠. 오히려 어디에 가까웠다? 바로 홉스의 관점에 가까웠다. 즉 정리를 하면 하웨버로 오해를 제거하고요. 진짜 근거를 제시하죠. 바로 홉스의 관점이라는 진짜 근거를 제시하면서 정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보였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는 인간의 이러한 호의나 선의지에 의존할 수가 없어라는 어쩌면 좀 마이너스적이고 문제점이 느낌이 나는 그런 지문이 나오는데 근데 또 하지만 하면서 네이션 오브 데블스라고 하는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의지에는 우리가 의존할 수 없지만 이런 악마의 사회에도 뭐만 있다면 법적인 체계만 있다면 화목하게 살 수 있어라고 하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가 이어서 나오게 된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칸트 지문의 이러한 특징, 즉 하이버로 오해를 제거하고 진짜 근거를 제시하고 정정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 그리고 극단적인 예시가 나온다는 게 이 칸트 지문의 특징이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럼 우리가 칸트 지문의 이러한 특징을 갖고 와서 34번 지문 구조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빈칸 문장 해석했었죠. 다른 생태계와 비교를 했을 때 이 숲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다양한데 이것이 반드시 빈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 숲이 나왔다가 갑자기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었네요. 얘네들은 지금 콤마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덩어리 취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축축한 땅, 그러니까 습지 같은 곳, 아니면은 얘는 아마 여러분이 바로 해석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목초지란 뜻입니다. 목초지 또는 이러한 고원들 같은 경우도요. 가지고 있대요. 상당히 다양한 이 생물상, 여기 밑에 단어 나와 있죠. 생물상들을 또한 갖고 있대요. 이 나머지 애들이 다른 영역에 속하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심지어 그것이 비교가 나오네요. 뭐뭐만큼 풍부하진 않더라도 숲만큼 풍부하지 않더라도 얘네들도 그렇게 독특한 생물상을 갖고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얘네들이 지금 비교가 되고 있다. 칸트 지문은 문장 거의 첫 번째부터 병렬 구조가 나왔는데 얘는 지금 대조 구조를 띠고 있네요. ecological problems. 자, 문제가 나왔으면 우리 주목해야겠죠. 생태학적인 문제. 이러한 과정의 생태적인 문제는 이러한 과정? 우리 앞에 과정이라는 게 나온 적이 있었을까요? 딱히 과정이라는 걸 나온 적이 없는 거 보니까 아마 빈칸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러한 과정의 생태학적인 문제는 have been described. 자, 여기 지금 수동태 나왔죠. 기술되어져 왔습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a number of places. 수많은 이런 지역들, 장소로부터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기술되어져 왔대요. 여기 예시들이 나오죠. 아이슬란드, 사우트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들에 의해서 많이 기술이 되어져 왔는데 이 빈칸이라는 과정이 하지만 자 우리 주목해야겠죠. The classic example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뭐에? of this 이것의 전형적인 예시는 이런 디스 프로세스를 또 그대로 받고 있는 거겠죠. 물론 아이슬란드,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특히나 조금 더 전형적으로 어디에 문제였다? 바로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 북부 쪽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 here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셔야 되냐면 예시가 구체화된다라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Forestry Commission이라고 해서 어떤 산림위원회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느낌을 어디서 아까 받았어야 됐다? 26년도 수능에 여기 부분 Nation of Devils가 등장하는 부분과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어야 됐습니다. 이 산림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has drained, 이 배수하다라고 하는 건 물을 뺀다는 거죠. 그 다음에 fertilized, 기름지게 하고요. 그 다음에 fenced, 우리가 펜스라고 하면 보통 울타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동사의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뭐 울타리를 쳤구나 정도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대요. 아주 넓은 이 습지, 위에 나왔던 거 또 나왔네요. 이런 습지들을 물 빼고 뭐 비옥하게 하고 뭐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이 숲으로 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역할들을 했대요. increasing, 증가시키는 거죠. 이 숲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거. 어디에서? in Britain, 영국에서 숲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 이 브리튼 우리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 놀턴 잉글랜드 여기서 나왔죠. 예시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단서들을 글을 읽어나가면서 이어가는 게 글의 흐름이 이어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영국에서 숲의 범위를 증가시키는 것이야 뭐였다?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었대요. 플러스가 나왔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러한 숲위원회의 노력들은요. 자, 어디를 향했냐? 장소를 향했는데 주인들이 이 섬에 오기 전에 숲이었던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숲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플러스였대요. 그럼 우리가 이 글을 보고 느껴야 되는 건, 지금 대비가 되고 있구나. 숲과 습지가 대비가 되고 있고, 이 빈칸의 과정들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대요. 근데 우리가 예시를 또 보니까 이 산림위원회가 영국에서 했던 거는 굉장히 플러스였대요. 이 산림위원회들은 이전에, 그러니까 양과 그들의 목자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숲이었던 그런 곳들을 다시 어떻게 만들고 있으니까, 원래 숲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근데 하웨버가 나오죠. 그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 전환이 된다.
우리 칸트 문제 볼 때도 하이버 하면서 오해를 제거하고 진짜 근거를 제시하는 정정의 흐름을 우리가 분석했습니다. 이 글에도 적용이 되는지 볼게요. 하지만 이런 생태학자들은요, frequently, 종종 complain, 불평한대요.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흐름이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자, 뭐에 대해서 불평을 하냐? 이런 위원회의 일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not restricted, 제한되어지지가 않는데요. 뭐에? to former forest site. 뭐에 제한되지 않냐면 이전에 숲이었던 장소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이 하이버 앞뒤를 봤을 때 이전에 숲이었던 곳을 숲으로 만드는 거는 플러스로 봤어요. 근데 여기 지금 생태학자들이 뭐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냐면 숲이 아니었던 곳에 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숲들은요. 근데 어떤 숲들이냐? 여기 지금 동사가 여기 or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아니라 분사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이 만들어진 숲은 주로 뭐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외래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얘가 첫 번째 이유죠. 그 다음에 또 because가 나왔네요. 지금 이 문장을 살펴보시면 threatened하고 include가 이렇게 동사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동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으로 위협받는 야생동물들은요, 포함하고 있대요. 많은 흔하지 않는 종들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문장에서 특히 주목했어야 되는 건 디스 액티비티가 가리키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이죠. 이 디스 액티비티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산림위원회가 했던 행동들이죠. 이전에 숲이었던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던 이러한 활동은요.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위협받은 많은 야생동물들이 포함하고 있었대요. 흔치 않은 종들, 그러니까 멸종위기 종들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하이버리 칸트 문장과 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 전환의 시그널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명히 앞에까지는 이 산림위원회의 이러한 활동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플러스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영국에서는 이러한 산림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버를 기준으로 이 생태학자들이 불평하는 부분은 뭐다? 이러한 위원회의 일들이 어디까지로 넘어가냐면 이전에 숲이 아니었던 곳까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얘를 마이너스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33번의 지문 구조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대조가 두드러지는 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숲과 숲이 아닌 곳. 여기서 숲이 아닌 곳은 습지, 산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 두 개를 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problem, 문제점이 명확하게 제시가 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 빈칸을 가리키겠죠. 이러한 과정의 문제점이 많이 기술되어졌고요. 그 문제점이 구체화된 부분이 어디다? 여기 here. 산림위원회가 한 행동들이 문제점이 구체화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단의 분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블럼이 제시가 되고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 북부 영국 제시가 되는데 here를 통해서 이 문제점이 구체화된다. 근데 처음부터 문제점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명히 플러스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어디가 플러스적이었냐? 이전에 숲이었던 곳. 여기 보이시죠? 이 숲위원회들이 대부분의 노력들이 어디로 쏠렸다? 이전에 숲이었던 곳. 에 쏠렸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봤대요. 앞에 아무리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도 하이벌 뒷부분이 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정적인 부분이 이 글의 포인트가 되겠죠. 어떤 부분이었냐? 이전에 숲이 아니었던 곳도 숲으로 만드는 것. 이게 부정적인 부분이었다는 거죠. 자, 이유가 병렬 구조로 나타납니다. because 1번. 왜 그랬다는 겁니까? 만들어진 숲이 외래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이 활동으로 인해서 위협받은 야생동물들이 흔치 않은 종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칸트 지문과 공통적으로 이 하이벌 다음의 뒷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제점이 구체화되는 부분, 조금 더 문장의 위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을 이 33번 지문에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문 정리를 했다면 우리가 칸트 지문으로 넘어가서 선지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 선지 그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틀렸다고 보았습니까? 이 reasonably를 판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거 부족으로 우리가 1번 선지를 지웠었고요. 2번 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내용 불일치, 즉 주어 불일치로 인해서 우리가 선지를 지웠었는데요. 이 빈칸의 주어는 law, 법이죠. 근데 여기 이 글에서 strong defender는 누굽니까? 바로 칸트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 불일치로도 바로 지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선지 우리가 빈칸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요. 법은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지지 않는데요. 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악마적인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evil nature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체 글에서 몇 번 이미 언급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어디서 언급이 되었냐. 칸트의 이러한 진보적인 발전에 대한 믿음은 뭐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인 인간 본성에 근거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였던 악마들의 국가 여기 부분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evil nature 굉장히 혹하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논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빈칸의 논점은 법이 이러한 조건 안에 있을 때 법은 빈칸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 법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배경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럴듯한 단어가 들어갔지만 오답이었다. 왜? 논점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4번은 우리가 논점 이탈로 지웠습니다. 자, 5번 볼까요? 5번은 지금 ideal legal framework라고 해서 이상적인 법적 체계의 가정 안에서 법은 받아들여지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글에서는 이상적인 법적 체계가 아니라 네이션 오브 데브스라고 해서 조금 더 극단적인 예시를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문 내용과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즉 칸트 지문 선지는 근거 부족, 내용 불일치. 그러니까 주어를 교체했기 때문에 내용 불일치가 일어난 거죠. 3번은 논점 이탈이었죠. 4번은 내용 불일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을 한번 숲 지문에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숲 지문으로 넘어와서요. 빈칸 문장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숲의 다양성이 반드시 빈칸해야 되는 것은 아니야. 그럼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자, grounds, 기초가 되어집니다. for investigating, 조사하는 것에 기초가 되어진대요. 무엇에?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것에 기초가 되어진다. 넣어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숲의 다양성이 반드시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글에서 지금 가장 논점은 뭐였습니까? 이 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었죠. 이전에 숲이 아니었던 것도 숲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조사를 한다? 얘는 지금 논점에 맞지 않는 거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조사인가? 우리가 숲의 확장이라고 해서 포레스트 익스펜션이 오히려 문제점이었어요. 이전에 숲이 아니었던 것도 숲으로 만드는 것은 문제점이었는데 근데 얘의 가치를 조사한다? 얘는 이 글의 논점이 이탈이 된 거죠. 그래서 1번은 인베스티게이팅이 틀려서 논점 이탈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시스, 기초가 되어진대요. 무엇에? 확장하는데. 제도적인 지원을 확장하는 기초가 되어진다? 어디에? 전체 생태계에. 자, 제도적인 지원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였어요? 이전에 숲이 아닌 것을 숲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생태학자들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 글의 핵심이잖아요. 제도적인 지원은 논점 이탈이죠. 그래서 2번 또한 논점 이탈로 지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aken, 받아들여진대요. 뭐로써? 이유로서 받아들여지는데요. 생태계의 새로운 종들을 받아들이는 것의 이유로서 받아들여진다. 그럼 빈칸에 넣으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숲의 다양성이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래요. 생태계의 새로운 종을 도입하는 이유로. 우리가 지금 exotic species라고 해서 외래종이라는 단어가 지문에 언급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언급이 되었는지 그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죠. 이 글 핵심 자체가 지금 외래종을 도입하는 이유가 글의 핵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글의 핵심을 찾지 못하고 그냥 위 글에서 언급된 단어고 친숙한 느낌으로 3번을 찍었다면 내용 이해 자체를 못하고 지금 문제를 푼 거겠죠. 평가원도 여러분이 이렇게 앞 위에서 언급됐던 단어들 그리고 언급됐던 내용들을 잘 섞어서 이렇게 선지 안에 집어넣으면은 굉장히 끌리는 선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정을 넣어둔 거겠죠. 자, 그다음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ccepted, 받아들여진대요. 뭐로써?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대요. 증가시키는 것, 생태학적인 풍요를 증가시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진다. 숲의 다양성이 반드시 생태학적인 풍요를 증가시키는 증거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글에서 지금 논점이 생태학적 풍요인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코로지컬 인리치먼트라고 해서 굉장히 있어 보인 단어를 여기다 넣었지만 글의 핵심이 생태학적 풍요를 증가시키는 증거입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이 글의 핵심에 기반을 두지 않고 그냥 글을 읽었을 때 숲의 다양성이 반드시 생태학적 풍요를 증가시키는 증거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빈칸의 근거를 보세요. 빈칸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이쪽이죠. 이 문제점. 이전에 숲이 아니었던 것을 숲으로 만드는 거. 얘가 이 글에서 지금 하고 싶은 논점이잖아요. 생태학적 풍요가 아니라. 그래서 얘도 지금 논점 이탈로 X를 처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빈칸을 풀 때 어떤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에 밑줄을 긋고 문제를 푸는 성격이 아니었다면 그런 공부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4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논점 이탈 문제로 ecological enrichment를 삭제합니다. 그다음 5번입니다. justification, 정당화된 이유입니다. 정당화된 이유, 타당한 이유죠. 뭐에 대한 정당한 이유냐? convert A into B라고 해서 A를 B로 바꾸다, 수거입니다. non-forest, 숲이 아니었던 것을 숲으로 바꾸는 정당한 이유. 빈칸에 넣어볼까요? 이 숲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숲이 아니었던 것을 숲으로 바꾸는 정당한 이유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찔렀죠. 이전에 숲이 아니었던 것을 숲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이 그래서 이 하이버 쪽, 이 핵심에 집중을 했다면 5번 선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33번 지문의 선지는 우리가 칸트 지문 중 논점 이탈을 기준으로 해서 정답을 가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한 거 무엇입니까? 바로 칸트 지문에서 잡았던 내용을 새로운 지문에 적용했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빈칸 문장 만날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점을 신경 써야 하는지 적용했고요. 그리고 칸트 지문과 새로운 지문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바탕으로 지문 구조 분석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지 분석 기준까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 많이 연습을 하셔야 실전에서도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요, 여러분 등급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야 공부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 끝내기 전에 30초만 마지막 복습합니다. 이 새로운 질문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 빈칸을 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어야 됐는지, 그리고 이 33번 지문의 구조적인 특성은 무엇이었는지, 칸트 지문과 선생님이 비교하면서 설명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왜 1번부터 4번 선지가 틀렸고 5번 선지가 맞는지 각각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레벨 4 한 사이클이 끝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영어 실력에 더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어 공부에서 특별히 도움받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이 콘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